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렉처 노트 3과 4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내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약간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들, 질문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마 한 주 동안 각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에 관련된 어떤 각자가 어떤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노트의 내용들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렉처노트 3에서 결국엔 앞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했었던 거는 이 벡터들 간의 어떤 덧셈, 그다음에 스칼라배, 이러한 어떤 벡터들의 어떤 기본 연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벡터들의 그 곱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과 함께 이제 내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접하고 있었던 그 내적이라는 것이 그냥 내적이 아니라 도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표준 내적을 구할 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중에서도 표준 내적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내적이라는 정의 자체를 한번 정의를 해본다고 한다면 내적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들에 대한 크기, 그다음 벡터들 간의 각도, 그다음에 이런 직교의 여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내적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내적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벡터들의 크기, 길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벡터들 간의 그 각도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저와 정사형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기저랑 정사형은 아직 제 나름대로 좀 뭔가 공부를 하고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좀 들여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저와 정사형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어떤 것들을 좀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는 선생님들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내적과 그다음에 직교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좀 생각해보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도 좀 풀어봤었던 파트라서 그 부분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은 내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준 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연습 문제 하나 가지고 오면서 이 내적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내적을 계산하는 것을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 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내적이라는 것이 벡터들의 내적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표준 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일반화된 내적, 일반 내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반 내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벡터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이 되어져서 함수의 내적, 그 다음에 행렬의 내적, 이러한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처음 이제 제가 이제 접하게 됐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제가 이 각각의 뭐 벡터의 내적, 함수의 내적, 행렬의 내적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내면서 한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보충 자료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 벡터들 간의 직교성의 여부를 우리가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적이 먼저 주어져야 된다는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벡터든 함수든 행렬이든 먼저 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적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 그 내적을 토대로 해서 직교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 아, 왜 직교성의 여부를 판단을 할 때 먼저 내적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 맥락이 왜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디스코드에다가도 질문을 남겨놓긴 했지만,
뭐 이런 뭐 벡터의 내적이나 뭐 행렬의 내적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차원을 좀 확장시켜서 R3에서 이 평면상에서의 이런 직교성의 여부를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런 직교의 형태가,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가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이 함수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개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방식은 뭐 벡터의 내적이든 행렬의 내적이든 계산하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비슷하다라는 것은 계산을 해서 그 내적 값이 0이 나오게 되면 직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약간 이런 어떤 공통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다만 함수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수직의 어떤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함수에서도 내적을 구해서 그 내적을 토대로 해서 직교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함수에서의 이 직교성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이런 수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요 문제를 하나 공유를 해보면 잠시만요. 어, 어디 있어? 공유. 어, 문제가 잘 보이실까요? 어, 화면 더 안 키워도 괜찮으실까요? 어, 예, 이게 이제 그 함수의 내적을 구해서 그 직교성의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문제가 아닌데. 슉, 이거다, 이거다. 예, 이거 먼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번, 14번 문제 풀고, 15번은 제가 이게 풀이 과정이 뒤에 있기는 했지만, 풀이 과정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스킵을 했고, 이제 13, 14, 16이 다 이제 어떤 함수의 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을 토대로 해서 직교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연달아 풀어보면서, 어, 함수에서의 내적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확인을 했었고, 근데 결국에는 직교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결과는 벡터의 내적의 직교성이든, 뭐 행렬의 그 내적의 직교성이든, 죄송합니다. 그 내적의 그 값이 0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직교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그 결과는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함수의 내적, 그러니까 함수의 직교성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수직 관계를 설명하는 게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에서의 이 내적이라 그래서 우선 직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할 때 구간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각각의 함수 F와 함수 G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와 함수 G의 내적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1의 구간에서의 각각의 그 함수의 곱의 적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내적의 그 결과가 만약에 0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직교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계산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함수 f와 함수 g가 각각 1과 x라고 지금 값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인테그랄 이렇게 예.
그다음에 각각의 함수 값을 곱하는 거니까 1 곱하기 x를 하고 그다음에 dx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1 x제곱 플러스 c에서 1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1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내적의 값이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 함수의 내적의 값이 0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직교성이 충족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이 함수에서의 직교성의 여부라는 것은 어떤 기하학적으로 수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그 곱의 결과가 이제 뭐 양의 값, 음의 값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이 직교임을 설명을 한다라고 서술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가만히 들여다 봤었을 때 제가 생각한 바로는 결국엔 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 함수의 어떤 그 곱셈 그 결과가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쇄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함수에서의 그 내적을 통한 그 직교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 흐름 자체가 저는 좀 와닿지 않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내적과 직교성의 요 파트를 이제 나름 제가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본 바로는 내적이라는 것이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표준 내적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표준 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적이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일반화된 그런 내적들이 있게 될 것인데 내적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직교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벡터, 뭐 함수, 행렬도 각각 내적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내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직교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더 나아가 차원을 확장을 시켜서 R3에서도 우리가 평면상에서의 직교성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 차원을 확장을 시켜서 R3에서 이렇게 평면상에서의 직교성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벡터들의 곱셈에 대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외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평면상에서의 직교성의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서 외적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무튼 주저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 그냥 내적과 직교성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문제 풀어봤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혹시 보태주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그 음, 이제 함수의 내적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음, 부분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맞아요. 맞아요. 궁금했어. 맞아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기를 제가 뭐 그냥 그대로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함수의 직교성은 두 그래프가 눈으로 직각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함수의 내적이 이제 0이, 어쨌든 결과는 그 내적 값이 0이어야지 이제 직교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함수의 내적의 값이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함수의 곱이
구간 전체에서 양과 음으로 균형을 이루어 사라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양과 음으로 균형을 이룬다, 그러니까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이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균형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룬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힘이 이렇게 만났었을 때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상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서에서 서술되어진 것을 그대로 이 풀어놓은 이 결과값을 가만히 보면 결국 이 얘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함수의 곱이 구간 전체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 양과 음으로 균형을 이룬다. 즉 상쇄가 돼서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 문서에서 서술되어진 그 문장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풀었었을 때 결국엔 이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함수의 내적을 통해서 도출해 놓은 그런 직교에 대한 개념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명확하지가 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수직 관계로서 딱 머리에 상이 딱 쓰는데 이 함수의 내적 같은 경우는 그런 상이 딱 쓰지 않으니까 약간 조금 답답함?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아예 접근 자체를 잘못을 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제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어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선생님들 뭐, 생각하셨던 거, 공부하셨던 거, 그런 거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음, 음, 함수의 내적은 이게 네, 잘 와닿지가 음, 않아가지고 조금 더 네네. 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게 좀 확인 좀 그죠,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계산을 해서 푸는 거는 어떻게 따라가겠는데, 그것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음. 이거는 그냥 막 던지는 거긴 한데요. 네, 그 저희가 도트곱을 계산을 할 때 음, 그 좌표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약간 그런 계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트곱을 계산을 하는데 네네. 이제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의 내적도 뭔가 음, 함수값끼리 곱해가지고 더하는 대신 적분을 하는 약간 좀 유사한 구조가 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직관이랑 그러네. 뭔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음,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벡터의 내적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금 지금 딱 이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약간 조금 납득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이걸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도트 곱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행렬의 내적을 구할 때도 이 표준 내적 구하듯이 구하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궁금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다른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는 방식이 이 표준 내적만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이런 어떠한 뭐 벡터든 함수든 행렬이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엔 표준 내적을 가지고서 다 계산을 해내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적을 계산하는 게 다 지금 표준 내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직문수에서 봤었던 내적은 그렇게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적 행렬을 가지고서 실제로 내적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전히 제가 약간 좀, 여전히 좀 뭔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약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 파트 부분에서. 음, 음,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 뭐, 뭐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나는 이번 주에 뭐 봤다. 뭐 아무거나 네. 그러면, 편안하게. 네. 아, 이게, 네네. 만약 그러면 원래라면 그 행렬할 때는 저희가 중간에 네네. 그램스미트 행렬을 넣어가지고 네네. 그 다른 내적을 주어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다른 내적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저기 fx 그 인테그랄 fx 음. gx 사이에 그걸 넣을 수가 있을까요? g를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전 당연히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음. 아,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음, gs 음, 음.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계속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 문제도 풀어주시고 이렇긴 했는데 사실 네네. 제가 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R2에 있는 그 벡터가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유클리드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적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의 움직임은 다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내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 아니 그가 내적 공간에서 이제 그 정사용할 때 그 생각을 했던 건데요. 내적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유클리드에서 보면은 그 약간 기울어진 좌표축이라고 한다. 기울어져 있다고 하면은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기저로 그냥 그 정사용 된다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이게 이 벡터가 유클리드에 있는데 내적 공간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개념이 약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유클리드 공간이랑 내적 공간의 그 차이가 약간 제가 지금 개념이 안 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윤정환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뭐 이야기해 아, 주실 수, 네. 아닙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네, 어떡하죠? 아, 네, 저는 이게 이런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그거를 그러니까 질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답변을 못 해드리면 둘째치고 질문의 어떤 의도나 맥락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개념들이 명확하게 저 스스로가 서 있지 않다 보니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보태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질문에서는 아닙니다. 보태드릴 수가 진짜. 네.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윤정환 네. 선생님의 질문은 어, 그 어떤 네. 벡터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나 그 음,
위치는 같아 보이겠지만 길이는 음, 달라질 거잖아요. 음, 이루는 각도도 달라질 텐데 음. 그러면 그게 정사용 될 때의 움직임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방금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음, 그 관찰한다고 해야 될까요? 유클리드에서 볼 때, 음, 그러니까 어떤 내적 공간이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음, 기울어진 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움직여서 내적 공간에서 90도가 되는 그러면 정사형이 됐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이거는 괜찮아. 제가 표현을 음. 좀 이상하게. 아니. 선생님의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건 저의 지극히 저의 네. 개인적인 거라서. 근데 네, 저번에 얘기하셨던 게 이제 내적 공간에서 또 이제 90도가 되면은 내적 그 정사형이 된다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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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음, 음, 했던 게 음, 있었고, 그래서 음,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음, 만약에 그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공간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음, 유클리드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랑 음, 유클리드에서 내적 공간으로 정사용을 할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긴 해. 아니면 유클리드에서 내적 공간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 그럼 어쨌든 네. 간에 지금 여기서 네네. 질문의 핵심은 이 내적 공간과 유클리드 공간을 두 개로 지금 나눠서 관찰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게 똑같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네, 같아 보이는 같은 위치에 있는 벡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는 딱 그냥 그러니까 뭐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어쨌든 딱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동일한 벡터인 것 같은데 얘를 만약에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적 공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얘는 달라질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근데 그게 달라진다라는 게 뭐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건지 아니면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무튼 뭔가 다를 거다. 이게 포인트신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내적 공간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움직여도 음,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음, 음, 만약 유클리드에서 내적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뭔가 이게 곡선처럼 움직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음, 그러니까 기저를 음, 변환하는 것처럼 그니까 벡터를 먼저 변환을 해주고, 거기서 또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음, 그-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되게 깊이 있게 네. 들어가서 생각을 하신 것 같으네요. 저는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건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그러면은, 네. 그럼 요건 질문 하나 아니야.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긴 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벡터가 다르게 관찰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음, 음,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음, 내적은 보통 그때 벡터랑 벡터랑 그 음, 뭐냐, 선형, 뭐라 하지, 행렬이나 이런 거에서만 사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수 내적은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구간이 할까요? 그러니까 어, 선형
그러니까 전에 직문수 했을 때, 그러니까 선형대수에서는 구간이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게 중요한 건지 해서 혹시 그러면 뭐 똑같은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내적을 했는데 뭐 구간별로 뭐 내적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냥 음, 잠깐 생각했을 때 음, 저 수직 직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한 그러니까 뭐라 하지? 어, 수직한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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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그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계산했을 때 0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근데 그거를 겹치지 않는데 이게 0이 그러니까 수직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잠깐 하다가, 이 여기 수직성이, 네, 문서에서, 수직성이 내 음, 그냥 음, 그래프가 수직한다는 걸 봐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다시. 내적만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수직한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그러니까 뭐랄까? 십자가처럼 이렇게 음, 음, 음. 돼 있는 그거를 보잖아요. 각도랑 네네. 그걸 보는 건데. 음, 근데 사인 코사인 쪽을 좀 계산하다가 영인 구간이 있는데 음, 거기서는 그러면 전혀 수직하고는 모습이 완전 다른 건데 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걸 수직성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음. 그 수직이 내가 생각했던 그래프에서 보는 그 십자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되는 건지 약간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함수에서의 그 직교성은 우리가 방금 그 강지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십자가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직교라는 개념이 반드시 이렇게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이제는. 약간, 예, 그냥 직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다 진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그러니까 눈으로 직각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지금 쓰여 있거든요. 이게 직각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네, 진군수 시간에 네네네. 윤정원 쌤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이 구분을 잘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 무슨 구분이요? 단어를 민감하게 들으셔야 된다고. 단어를, 네, 네네. 단어를. 네. 벡터 공간의 방향이 있냐 없냐로 한 일주일 동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윤정원 쌤하고. 윤정원 음, 쌤은 방향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방향이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음, 네. 선생님들은 어디에 동의하시나요? 둘 중에. 또 공간에 방향이 있냐, 없냐? 저는 요즘 들어서는 공간에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예. 만화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 물으신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장현철 교수님하고 그때 밤에 네.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결론 네네. 내렸던 게 뭐냐면 네. 사람마다 방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아, 어떻게요? 그러면 방향이 뭡니까? 방향은, 방향. 그러니까 방향의 정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방향을, 어, 자, 일단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나누면 녹화가 길어질 것 같으니 이거는 감상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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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다. 아, 네, 숙제입니다. 네. 뭐, 방향의 정의? 그래서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윤정아 쌤하고 이야기했던 게 윤정아 쌤은 몇 컴마 몇으로 읽으니까 방향이 있다. 몇 컴마 몇으로 읽으니까. 네.
근데 저는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저 함수들을 모아놔도 벡터 공간이 되긴 하거든요. 기저로서 실수의 원소인 1과 기저로서 1차 방정식의 기저가 되는 x와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1하고 x를 모아놓으면 얘네가 스팬하는 게 2차원 벡터 공간을 만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 플러스 x를 1,1처럼 읽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실수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와서 순서쌍을 만들어서 벡터 공간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수 집합을 들고 와서 음, 순서쌍을 만드는 건 벡터 공간의 한 가지 예시인 거죠. 음, 그러면 걔네들만 벡터 공간이냐? 아, 아닌 친구들이 아, 있겠죠. 아, 음,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음,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이 된 벡터 공간에서도 저렇게 내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돼 있는 건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그 함수만 관찰하는 거죠. 그 밖으로는 생각 안 하는 거니까. 그 밖으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15번, 13번 문제가 포함되어 있던 이유는 저는 이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생각해 네. 보자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유클리드 공간에서 지금 벡터 스페이스라고 안 했어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클리드 공간이면 벡터 공간이면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 표준 내적이 돼 있는 공간이죠. 유클리드 공간이면. 음, 네. 그쵸?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말 했었잖아요. 수직이면 내적 값이 0이다. 음, 이거 맞나요? 여기 나왔잖아. 수직이면 내적 값이 0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저기 말을 참 한번 잘 보자는 거죠. 수직이면 내적 값이 0이다. 아니야. 내적값이 아니라고? 여기면 수직이다. 아니라고? 수직이면 내적값이 0인 거 아니에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보는 건데. 아, 클리드니까 내적이 영 아, 아니 맞나요? 예, 아,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네, 맞네. 예.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네.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네, 그냥 이제 표준 내적이 아니야. 그냥 어떤 이상한 내적을 줬어. 네. 응? 내적이 0이면 수직이에요? 저기 직교성하고 수직하고 같은 말인가요? 그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방금 강재호 아, 선생님 물어본 말도. 그러면은, 수직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90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90도 재는 것도 어디에서 재는 거예요? 어, 평면에서 재는 네, 거긴 우리가 하죠. 생각하는 그 평면에서 평면에서 90도를 재는 재는 거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가중 내적 4 곱하기 음. x1 뭐 그 문제 있었죠? 왜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수직인 벡터들을 찾아봐라. 해당 벡터의 수직인 벡터 찾아봐라 문제 있었지. 내가 여기 지금,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수직이 아니에요. 어, 근데 이 내적 하에는 오소고널한 거죠. 그러면은 수직이랑 직교가 다른 개념인가 보네. 아, 근데 지금 어, 방금 정미영 선생님이 짚은 포인트가 어, 네. 내 생각인 거예요. 아, 음, 저 어디 아, 아, 레퍼런스를 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 음. 어, 어, 어.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거를 어디 뭐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애매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저도 지금 그걸 음, 따로 지금 안 해본 거고, 지금 음, GPT한테 내가 혼돈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대화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지금 뭘 몰라서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GPT가 다 맞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지, 나는. 음, 음, 예. 음,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말이 주는 모호함, 몰라요. 근데 수직 찾아보면 수직이 영어로 번역했더니 오쏘고날이야. 그럼 나도 어서, 당황스럽지. 근데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도기 딱 해갖고 각도기에서 이렇게 니은자로 꺾였을 때만 수직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 앞에서 가중치에서 내적이 0일 때 수직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그럼 얘는 수직이라고 대답하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제도 직교하냐라고 물어봤을걸? 맞아요, 아닌가? 직교. 맞아요, 직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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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교하냐고 물어봤어요. 예, 맞아, 직교하냐. 네. 그러네. 개념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음, 그래서 이 문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1하고 음, x가 기저가 된다 이런 걸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음, 1하고 x를 그래프상 어떻게 그려야 되냐? x는 내가 알고 있는 그 45도만큼 기울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x가 y는 x를 그리는 그런 x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전혀 다른 x입니다. 음,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문제 보시면 삼각함수 뭐 sin x, 코사인 x 나와 있죠. 이거. 앞에 아, 거. 네, 아, 앞에 거. 네, 그 한 문제 뭐 나와 있죠. 뒤엔가? 네. 여기. 아니야. 13, 14. 이거. 네. 거기에 저게 나와 있는데 저것도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혼돈을 주고 싶어서 만든 문제는 아니고, 음, 내적이라고 하는 데피니션으로부터 내적값이 0이면 오소고널하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음, 실제로 그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식 자체가 그 전기 전자나 반도체나 뭐 하여튼 저기 회로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아, 푸리에 급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어요. 저도요. 네, 들어만 그 봤어요. 푸리에 음, 급수 그 친구를 저기 가지고 놀려면 이 직교성이 필요해요. 어, 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그거는 말만 들었어, 음, 나는. 음, 선형대수에서 이 갑자기 사인 코사인이 등장해갖고, 야, 저런 삼각함수도 들어가갖고 직교성을 따지고 앉았냐. 음, 근데 저 삼각함수를 모아넣어도 벡터 공간이 되고 실제로 내적 공간이 되고, 음, 그래서 어떤 함수 모양이 있을 때 사인 x와 코사인 x로 근사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음, 정확하게는 직교성을 따지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음. 아, 근데 음. 그게 그냥, 그 일주기 안에서는 직교성을 갖거든요. 저렇게. 그 적고 얘기가 나면 아니라, 빵이 돼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네. 계산기도 없고 돌렸기 때문에, 계산만 했기 때문에. 계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뭔 생각까지 했냐면, 오일러 공식, 음, 익스포넨셜 ix 음. 할 때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라고 나오잖아요. 직문수 음. 시간에 급수전개 할 때 그거 했었잖아. 음. 걔도 사실은 이걸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 그래야 1차 결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1차 결합도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할 시간에는 아니고 계산 선형대수 시간에는 1차 결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아, 지금 네, 기저들의 덧셈으로 표현하는 걸 1차 결합이라고 하는데, 기저들의 덧셈으로. 선생님, 그러니까 IJK 써가지고 막 나타내셨잖아요. 맞아. 예. 그게 네네네네네네. i가 1,0,0,0이고 음, j가 0,1,0이고 k가 네, 0,0,1이라고 하면 음, 네, 3i 더하기 4j 더하기 5k라고 하면 3,4,5를 나타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계산을 할 때 IJK가 음, 각각 독립인 독립인 기저란 말이에요. 음, 응, 그래서 그 응, 기저들끼리 1차 결합으로 해서 3i 더하기 4k 더하기 5j라고 음, 써놓고, 음, 잠깐, 저 문자가 순서가 틀린 거는 감안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3,4,5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게 음, 응, 응, 선형대수가 좌표를 읽어내는 방식이에요.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문수 음, 범주 안에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자면. 근데 음, 어찌됐건 저는 풀이의 급수는 그냥 앞에 부분만 읽어본 거지. 그러니까 음, 배우신 분들은 그거하고도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확인은 각자 음, 개인적으로 해보셨으면 뭐 음, 해보실만 하시면 해보시면 괜찮을 텐데, 음,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음, 네, 네, 저는 일단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계속 0, 내적값이 0이다. 그 다음에 뭐 음, 수직, 그 다음에 직교, 막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관적인 그 모델을 갖더라도 니은자나 기역자를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근데 아까 전처럼 기울어진 좌표계 음, 그런 데에서는 그 틀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냥 직교라고 하는 오소고너라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수학적으로 추상화돼 있는, 그러니까 고도의 추상화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 눈으로 보기엔 얘 90도 아닌디? 근데 그 위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90도라고 믿고 산다. 아니 이게 이것이 직교한다고 믿고 산다니까요. 지금 강재환 선생님 지금 이거 구간 범위 다르게 하면 결과 다르다 이 얘기 말씀해 주시려고 쓴 거죠. 아, 네. 어, 과에마에서 직교가 다르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맞나라는 건 모르겠으니까 수직으로 생각해서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요. 직교라고 생각했을 때 뭐 그런가? 저게 그러니까 함수의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함수의 일주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기 함수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한 덩어리를 보는 거죠. 한 덩어리. 네, 한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지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막 혼돈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포함시켜 놓은 건 아니고 음, 그냥 가볍게 경험. 내적 값이 0이면 응, 응. 오쏘고널이냐? 아니냐. 내적 값이 0이면 수직이냐? 응. 어, 혹시 그러니까 제 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예. 내적 값이 0이면 수직이냐? 음. 내적 값이 0이면 오쏘고널이냐? 맞다. 그냥 앞으로는 수직이란 말을 안 써야 될 것 그러니까 같네요. 지금 나도 지금 그 그러니까, 생각했어. 그러니까 책에 보면 그래서 그 선형대수 책에 보잖아요. 그러면 음.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말이 있으면 수직이란 말을 자유롭게 써도 돼요. 아, 왜냐하면 표준 내적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냥 벡터 스페이스에 그냥 내적이 뭔지 몰라. 그냥 일반적인 내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음, 그러면은 수직이란 말을 지금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수직. 음. 예, 틀려요. 영어 단어가 틀리네. 어, 영어 단어가, 잠시만요. 오유. 제가 요거 화면 복사해서 네. 붙여놓을게요. 어, 어디 보자. 페르펜디큘라? 맞나? 발음이 맞습니까? 제가 좀 80년대 영어여가지고. 아이고, 어디야. 오쏘고널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아, 펄펜, 진짜. 펄펜디큘러? 이 단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그 노트에 거기다는 우리 있지 노트에 않았어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그치, 노트에. 그치. 네. 맞아. 있어. 이렇게 돼 왜냐하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더하다 스토리에서 다루는 범주는 정말 예쁜 공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아, 그러니까. 아, 근데 노트 막판에 가면 지난번에 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2학기 노트로 가면 어. EFFG를 만들거든요. EFFG. 뭐지? 네. 그라멘열을 만들어요. 아, EFFG라는 걸 만들 아,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 네. 그라멘열을 만들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수직이 좀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아, 거기서부터는 조금 그게 달라져. 그러니까 어차피 뒤에 가면 구분해야 돼. 오, 약간 정리됐어. 아,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아, 파트 1에서 보는 여기는 어쨌든 간에 다 기본적으로 이 예쁘게 잘 이렇게 모양이 잡힌 표준 내적의 정의가 되는 그 공간에 한해서 다 다루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어, 근데 그것도 점마다 다 똑같은 내적이에요. 엄마다 다 똑같은 내적? 어. 자, 이제 그 점마다 똑같은 내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그냥 심상만 가지시고 일단 네. 심상만 네. 갖고 네, 네. 네. 조금 더 이제 뒤에 가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은 괜찮을 것 음, 같아요. 지금은 음, 우리가 그 음, 유클리드 3차원 공간 안에 곡선을 이쁘게 갖다 놓고 음, 곡선의 공률을 구할 거거든요. 음. 그죠? 자, 네, 커버처를 구할 거고, 그 음, 다음에 토션을 구할 거고. 음, 근데 그거를 할 때는 예쁘게 그 유클리드 3차원 공간 안에 넣어 놨으니까 내적이 달라질 필요가 없지. 음, 네. 그래서 그 위에서 적분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다. 예, 지금은 없어요. 네, 근데 음. 그 계산의 뒤에는 배경에 깔려 있는 거는 표준 내적이 깔려 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왜냐하면 선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왜냐하면 곡선의 길이를 재려면 선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선적분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식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냥 표준 내적이 그대로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표준 내적이 왜 표준 내적이 쓰이지라는 장애 때문에 제가 다변수 심화에 잠깐 들어갔었던 거고, 표준 내적이 당연하지 않으니까. 음, 네, 선적분할 때. 그래서 음, 이제 실제로 선적분할 때 그 내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한번 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적분 할 시간에 하는 시간에. 네네. 네. 오, 뭔가 약간, 뭔가 하나 배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노트를 다시 보고 다시 음, 보자라고 했던 포커스는 딱 하나였어요. 음, 그러니까 음, 커버처를 계산을 하는데 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뭔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 음, 대화를 나눌 때. 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음, 음, 왜냐면 적분을 할 때 적분 음. 앞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말 붙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의역에서 노는 거잖아. 정의역에서. 그쵸.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피적분 함수의 정의역이 뭔지를 구분하지 않고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러네. 그 수식을 보는 뭐랄까 음, 그러니까 네. 맞아요. 문제를 무슨 보는 뜻인지 시각이. 몰라. 그래. 그냥, 그러니까 맞아. 예,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생각을 시작을 못 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음, 번째는 그 직문수에서 그레디언트 F하고 DR 음, 사이에 사실 도트가 빠져 있거든요. 아니, 뭐, 도트가 빠져 있다고 하면 너무 그런가? 그레디언트 F, DR 해가지고 그런 식을 직문수 12, 13, 아, 14에 걸쳐서 계속 음. 보셨을 거예요. 예, 네네. 맞아요. 빠져 지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음, 저,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금 저걸 하고 있어요. 음,
그러네. 네. 근데 저것도 내적이거든? 음, 어, 음, 그러니까 저게 내적으로 보이는 거는 함수의 정의역과 벡터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중간에는 굉장히 많은 생략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닥치고 계산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 네. 그래서 그냥 그 직관을 심어 드리고자, 네네. 벡터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을 구분해서 봐보자. 그러면 저게 음, 내적으로 보여요. 네. 음, 근데 왜 표준 내적으로 계산을 하냐는 거지. 곡선을 어디다 놨으니까. 유클리드 3차원 공간에다 놨으니까 표준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 음,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수학의 즐거움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질문에 답변하기에 굉장히 그 딥한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면 저 새끼 뭐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양만 팔자면 아, 네. 일단 그렇게 챙겨놓고 음, 이거 왜 표준 내적이야? 그러면 이제 다변수 심화를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하고. 아, 네. 그리고 어쩌면 계산 선형대수를 하다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음, 저도 뭐 100%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 예, 예. 근데 저의 근본적인 탐구는 저기였거든요. 쟤네를 음, 왜 내적을 하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내적을 하는 건, 그래, 계산해야 되니까 내적하는 건 알겠어. 음, 근데 왜 내적을 하는 거야? 네. 음,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3부에다가 정사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음, 맞아요. 정사형. 근데 음, 그 정사형을 이제 넣어 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이야기할 범주는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 네. 예, 뒤에 정사형도 이게 지금 이건 직교성이고 정사형 문제는 아니죠, 이거. 예, 이거 지금 내적과 예, 직교성이고, 그 다음에 기저, 그 다음에 정사형.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예. 예. 시리즈가.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정사형도 풀어보고 이야기도 해볼 게 네, 거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많겠구만, 네, 지금 네, 네. 보니까. 예, 네, 네, 네. 좋았어. 음. 그리고 혹시 문제 푸시다가 문제 애매하거나 문제 이상한 거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상한지는 모르겠는 거야, 진짜. 그게 용어를 가장 잘 큰 봐보세요. 문제야. 용어를 잘 보시면 음. GPT가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앞에 설명 제대로 안 해주고 막 문제 내거든요. 음. 네, 좀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그 풀어보시다 보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뭐요, 이 새끼 음, 이거.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흐름과 맞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같다고 흐름과 안 판단되면 맞은 거 아니야. 흐름이 맞아. 이 맞긴 문서를 맞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풀 수 있어. 근데 아, 이제 바빠서 아, 앞에 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맥락 없이 막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은 아, 이제 밑에다가 음, 무조건 올려주시라고. 뭔가 이상하면. 아, 예,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라고. 예. 음,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문제 이렇게 직접 풀어보면서 하니까 조금 이게 좀 이게 뭐지? 진짜 아까 그 오지원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르는 거가 뭔지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모르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여기 뭐 기대수 하실 분들도 있고 계산 선대도 하실 분도 있고 네, 연이수도 네. 하실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제가 수학을 점수를 되게 못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점수 음, 받으려고 하는 공부들은 아니시니까 음, 방금 전 했던 것처럼 P면 음, Q이다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 P면 Q이다가 예를 들어 참이라고 해. 음, 그러면 Q이면 P이다도 참인가? 음. 음, 아니요. 확인해야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잠깐만요. 하면 어, 방금 전에 우리가 혼돈했던 것처럼 음, 음,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증명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음, 레벨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음, 그 역이라 음, 음, 그러죠. 음, 음, 그것도 참이냐라고 생각하면 이 가정과 결과가 상등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면 음, 조금 뭐 좀 명확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질문은 이제 꼭 잡아두시고, 그러니까 아까 네. 전처럼 막, 이게 어떻게 이게 직교성, 오소고널, 음, 그래. 뭐 내적값이 빵이니까 오소고널한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음. 의미로 오소고널 하라는 네, 거지?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나는 근데 그거를 그냥, 내적이 0이면 오소고널이구나. 그러면 음, 수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뭐. 그냥 음, 약간 저는 음,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오히려 더 뒤에 가야 분명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뭐 연이수라기보다는 뭐 이제 음, 뭐 함수 해석 쪽이나 이쪽으로 가면, 음, 네, 네, 충분히 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는 게 없어서 지금 내용을 네, 못 아, 뻗쳐 나가는 네.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방금 그 강정원 선생님이 해주셨던 질문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메모장에 딱 붙여놓고 음,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언젠간 나온다. 언젠간 할 거다. 음,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떡밥 회수가 되지 않을까. 음, 네, 만화로 치자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음, 책 작업하면은 이제 그런 떡밥을 이제 어떻게 던질 건가. 음, 음, 네, 그런 생각을 좀, 음, 일단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 정미경 선생님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신 것 같아서 나름 좀 뿌듯합니다, 저는. 왜냐면, 전 계산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라도 부지런히 해야 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백날 렉처 노트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차피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거라서 그럴 아, 때는 네. 빠르게, 예, 결국 몰라요. 그러니까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이게 푸는데. 따로 종이 만들 필요 없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저기 음, 참 문제 만드실 때 네, 저기 뭐야 A 저 AI한테 저 맡기실 때 네. 풀이 공간을 고려하여 한 페이지의 문제를 두 문제씩 배치해줘. 이렇게 말하면은 이쁘게 저렇게 해줍니다. 음, 상당히 풀이 공간을 디테일하게 고려하여. 네, 음, 꿀팁이네요.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수 좀 받아야 되겠어, 이건 진짜. 아무튼, 저는 아무튼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그래서 좀 정리를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내적과 직교성에 관련된 건. 나중에 뒤에는 기저와 정사형은 다음 주에 공부를 하면서 또 저는 또 나름 정리를 이제 해볼 계획입니다. 어, 뭐지? 또 다른, 죄송합니다. 또 또 다른 기타 등등 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은 외적 좀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 정사형까지 좀 다시 한번 좀 더 정리 한번 해보고, 기저랑.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외적을 넘어가면 거의 노트의 3, 4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생각. 네, 개인적으로 노트를 다시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역시 두 번째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얘기, 뭐, 기타 등등, 뭐, 이것 때문에 괴로웠다, 뭐, 기타 등등,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다 스터디를 여기서 끝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언제는 여기까지. 그 어디서 아, 많이. 좋네요. 그럼 어차피 제가 이게 어쨌든 이렇게 보는 거는 비슷하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 그죠? 음. 보니까. 어쨌든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관련 개념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또 추가로 생각해볼 게 뭔지도 또 정리가 되니까 어쨌든 저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풀어갖고 오겠습니다. 풀어갖고 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풀어오시는 문제 있으시면 풀어오셔서 같이 공유해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내적이랑 기저랑 정사형 문제 좀 풀어보고 개념 저희끼리 한번 합을 한번 맞춰보고 정리가 되면 이제 외적에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렉처 노트를 또 다시 펼쳐놓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 디테일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또 문제 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없으신가요? 진짜로? 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 하면 될까요? 아무도 말이 네, 없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아파, 아파. 분위기 이렇게까지 마련해 놨는데 또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완전 확인 사살. 완전. 야, 무- 너는 씨, 무언의 너는 확인, 씨, 너는 씨. 무, 무언의 확인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차에 뒤에 정사형 파트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기저랑 정사형 부분 좀 같이 공부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외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꺼야 되는구나.